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의 이 사건은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그 사건을 뭔가 잘못해서 민사소송으로 그래가지고 사물관할에 의한 단독 판사가 사건을 진행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순수한 민사사건이라면 항소심이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게 될 건데, 이게 행정소송 사건이라면 그 항소 사건은 고등법원이 하여야 하는 것,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어야 된다라는 판결이죠. 즉 잘못해서 민사소송으로 냈을 때 이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 내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민사사건으로 가서 항소심 관할이 잘못되었다. 행정사건으로 고등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이 이야기죠. 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는 행정소송에서 여러분이 항고소송 말고 당사자소송 이런 개념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항고소송은 취소소송을 상대로 해서 어떤 기관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데, 행정소송 중에도 약간 당사자성으로 민사사건처럼 이렇게 당사자가 대립하는 류의 그런 상황을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금전적인 청구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당사자 소송으로 생각을 했으면 행정소송으로 냈었으면 되는 건데, 이게 만연히 1심에서 그냥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면서 항소심으로까지 온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건 고등법원으로 갔었어야 된다. 행정소송 사건의 당사자 소송이었다. 성질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행정소송은 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 약간의 옛날 개념으로 뭐 권력관계라든지 뭐 이런 상하관계 같은 거고, 민사소송은 대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은 대립이니까 이 법률관계의 주장 자체만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른 채 싸움이 들어가는 거고, 이 행정청의 처분은 여러분이 용어상으로 공정력, 뭐 예선적 효력 이런 용어를 쓰듯이 이름 맞다고 시작해서 싸움이 시작돼요. 행정사건은 그 처분이 이름 맞다, 유효하다, 그게 예선적 효력, 뭐 공정력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싸움을 거는 거니까, 이름 유효하니까 여기서 싸움을 걸었을 때 그 흐름상 나오는 게 요새 시사적인 이런 것, 내지는 작년에 또는 지금 대통령 되신 분들이 나왔던 용어로서 일반 국민도 심지어 잘 이제 이해하고 있는 집행정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행정소송은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에요. 왜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냐? 예선적 효력, 공정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건 맞다라고 하는 상황 비슷하게 시작을 하니까 함부로 이것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이름 수긍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집행정지를 나름대로 잘 받아주긴 하지만 교과서적인 원칙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딱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소송법상 부정지가 원칙인데 실은 집행정지를 잘 받아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민사적인 사건의 가처분을 그럼 이름 둘 거냐?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가처분 제도 같은 것을 굳이 적용하는 것을, 그러니까 활용하는 것을 인정할 것이냐 논란은 있어요. 한편 이 민사사건에 와서는 대립 당사자가 있고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제 이것을 자기 말의 주장을 미리 받아달라고 하면서 걸 수 있는 게 가처분을 거는 거죠. 민사사건에서는 가처분을 거는 거죠. 그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의 그 법률관계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 판례 됐죠. 두 번째는 2020년인가 좀 지난 건데, 이것을 이해했으면 돼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이라고 1심을 담당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행정심판
위원회가 있는데 98년에 여러분 태어났을 때 비슷한 때예요. 그죠? 요 태어났을 때 어리죠, 이거보다. 아니, 요거보다 어리진 않아. 너무 어리게 봐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전치주의라고 그래서 강제시켜서 이게 1심 역할을 하고 2심부터 행정사건은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98년도 이전에 행정사건의 사건번호를 보면 2심 사건이 군우두에서 구, 대법원 사건이 군우두에서 누, 즉 1심, 2심, 3심 군우두가 아니라 1심이 없으니까 2심이 구가 되고 대법원이 누가 됐죠. 그러니까 가나다가 민사의 1심, 2심, 3심이잖아요. 그때 98년 이전의 사건 번호의 행정사건은 1심이 없는 거예요. 소송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준사법적 기관으로서 한 신급을 맡았다라고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행정법원이 1심적으로 됐고 2심은 고등법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단독이냐 합의냐 민사 이런 게 없어요. 아까 같이 말해줬듯이.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3심이 가는 신급 구조예요. 그런데 특허사건이라고 특허권의 요건이 뭐예요? 신규성 뭐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진보성. 근데 누가 자기 특허를 막 침해하고 하니까 특허의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뭐 실형신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면 특허청에 심사를 청구해서 특허가 나오면 아닌 쪽은 반발할 거고 그 특허 주면 안 된다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난다면 그 특허권을 둘러싼 싸움은 실제 특허청에서 특허를 주냐 또는 특허를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특허심판원을 가요. 여전히 특허심판원이 한 신급을 이뤄요. 지금 구조가 같은 행정적인 것에 특허를 부여한다 아니다의 내용으로 본다면 행정적인 건데 그거의 분쟁은 1심이 특허심판원이 해요. 특허 사건으로 치면 여기가 특허심판원이에요. 1심이. 그 다음에 2심이 특허법원이에요. 그러니까 특허법원은 특별한 법원 중에 고등법원급이에요.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민사, 형사의 법원은 그냥 부산지방법원 또는 대구지방법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특별히 그 법원에 특별법원으로 이름 있는 법원이 뭐가 있어요? 회사법원은 아직 안 생겼어요. 회생법원. 그런 특별법원의 별칭을 붙은 회생법원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 특허법원도 이 판사들도 특허법이 하나 바뀌어가지고 이 특허법원이라는 것이 원래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소송인 특허권에 대한 그 자체가 나는 내가 특허권이 있다 왜 내 특허를 받아주지 않느냐 이 행정적인 싸움에 대한 것의 2심을 특허법원이 하는데 이왕 특허라는 건 전문적이니까 특허권을 둘러싼 침해소송, 민사소송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치열하게 되는 게 여러분 그건 이제 교과서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압축된 건 없는데 이 변리사가 특허권 관련이더라도 민사 손해배상 사건의 대리권을 가질 것이냐 놓고 계속 변리사협회 측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쪽 변호사협회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리권 자체의 논란에 싸움이 다른 어떤 유사직에서 계속 나는데 제일 강력한 게 지금 변리사에게 특허권을 기초로 둘러싼 관계에서의 특허 자체가 너가 내 특허랑 같은 거냐 틀린 거냐의 싸움 말고 그건 특허 행정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특허권을 전제로 한 침해소송 그 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소송이에요. 네가 내 특허를 침해했으니까 얼마를 물어내라라고 하는 이 침해소송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리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변호사협회의 얘기인데 다시 돌아와서 2017년에 어떻게 했느냐 특허법원을 만든 마당에 특허권 침해의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항소심도 특허법원에 집중화시켰어요. 그게 2017년 개정이에요. 2017년. 근데 판사들도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게 민사사건이라고 생각하면 특허법원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1심이 단독사건이면 본원 항소부로 가야 되는 거고 1심이
합의부 사건이면 그것에 대한 고등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대전에 가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대전 고등법원이냐 특허법원이냐인데 만약 민사사건이면 대전 고등법원으로 가야죠. 1심의 합의부의 민사사건이라면. 그런데 그게 지금 특허 관련 침해 소송이라면 기본적인 성격은 특허권 침해를 기반으로 한 또는 그 특허 관련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이 사건의 무게중심은 손해배상 사건이니까 민사사건인데 그 다툼의 전제가 되는 게 특허권이에요. 그런 경우는 지금 어디로 가라? 2심을 특허법원으로 가라라고 바꿔놨어요. 근데 놓치는 거예요. 2020년 2월 27일 그게 어떻게 됐냐면 특허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항소부 민사사건성으로 했어요.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284186 이것도 중요도는 실제 여러분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야 되고 앞뒤의 흐름을 알고 여러분이 대리에서도 특허의 대리에 관한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대리권 이런 것을 아무리 바빠도 그 찬찬히 교과서 읽을 때는 나오는데 혹시 그런 베이스적인 이야기까지 말을 해 주는 거예요. 하여튼 특허 침해권을 둘러싸고 손해배상으로 들어갈 때는 민사사건이지만 특허법원이 관할을 집중했어요. 2심의 특허법원이. 그 점을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20년 5월 3일자 요새 건데 여기 금방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뭐는 하나 익히고 있냐면 관할서 보통 재판적으로서 채무자의 주소지 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소 같은 것을 해서 보통 재판적으로 삼아서 하는데 특별 재판적으로서 8조에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적인 청구에 대해서 지참 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에서도 특별 재판적으로 할 수 있다. 그거는 특별 재판 중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재판적은 채무자의 주소지에다 내라. 보통 소송의 경우에 이 토지 관할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이 있는 거죠. 보통 재판적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배치를 한 거죠. 대구 지방법원 말고 또 하나 여기 서부 지원인가 하나 있죠. 그랬을 때 그렇게 지역적으로 해놓고 배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놓으면 되는데 그때의 재판적 중에 보통 재판적은 채무자 주소지가 그쪽에 있으면 가서 내면 된다가 보통 재판적이라고 할 때 보통의 의미는 민사소송에서의 보통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면 돼요. 보통 재판적. 그런데 특별 재판적으로서 특별히 어디다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보통 재판적 2조, 3조, 4조, 5조 빼고 이제 뭐 6조 이하에 쭉 어디까지 와 있어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관할에 대해서 뒤에 가서 합의 관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송이 나오고 해가지고 관할 부분이 쭉 주구장창 앞에서 펼쳐지는데 읽기 싫죠. 앞에 왜 공부하기 싫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통 재판적 조문 하나에 그냥 구겨 넣고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을 조문 하나에 그냥 구겨 넣고 해서 한 서너 조로 끝나면 그나마 통과하겠는데 지리부진하게 조문이 있어요. 특별재판적 하나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컨대 특별재판적 속에 1항, 2항, 3항에서 한 22항이 가능한이 있더라도 지리부진한 걸 다 그냥 한 주에 세팅하면 그냥 탁 스킵을 하기가 편한데 이게 앞에 딱 있으면서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보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이런 조문이. 하여튼 8조에 가서 보면 특별재판적으로서 의무이행지가 하나 나와요. 재산권상에 관한 소는. 그러면 의무이행지, 민법을 가서 변제장소를 민법 467조인가를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금전 청구는 지참채무니까 채무자가 변제하러 채권자 주소에 와서 변제한다. 그러니까 변제 장소가 채권자의 그 곳이 변제 장소가 되니까 원고인 채권자가 자기 입장에서 특별재판적을 가지고
예컨대 대구지방법원에 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주 묻는 사례형에서도 묻는데, 요거는 이 변제 장소가 문제가 됐던 게 2022년 5월 3일자 2021마 6868 5월 3일자 요거네요.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채권 관련 추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그곳이 채권자 영업소 소재지로서 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급심에서는 아니다라고 이송을 했던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아니다, 그렇게 추심을 하는 정도 갖고 요 특별재판적을 가져도 된다라고 한 거고, 객관식 선택형 정도에서 혹시 괜히 지문 만들다가 특별재판적을 지문을 만들다가 찾을 거 없어서 들어갈 확률이 있을 뿐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한 건 뭐 나도 보장 못하는 건데 그냥 그 상식적이라면 그럴 거라는 거니까 뭐 또 내 말 믿고 또 뭐 이상했다 그러지는 말고 그냥 자기도 그렇게 내겠죠, 내려면. 그래서 그냥 특별재판적 그런 정도인 거죠. 그럼 됐고, 관할은 그까지 끝난 것 같아요. 3개가 지금 최근 판례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두 번째 특허법원의 사건 2020년인데 그 무렵에 2017년에 바뀌고 나서 몇 건이 있었어요. 판사들이 놓쳐가지고 특허법원에서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민사사건으로 만연히 그 이전처럼 하다가 몇 건이 나왔는데, 여기 없었던 걸로 봐서 같은 취지의 판례는 어딘가 있는데 내가 적어온 건 가장 최근 걸 갖고 온 것 같아요. 대법원 2020년 2월 27일 선고 2019-284186. 핵심 요지는 특허권 등의 침해 여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어떤 싸움인지 알겠죠? 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을 1심 지방법원이 만약 단독 판사가 담당한 경우라도, 만약 민사사건으로 순수하게 본다면 1심의 단독 판사가 담당을 했으니까 항소심은 그 지방법원 합의부에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거고, 일반 민사사건이라면 아직도 유효한 건데, 이게 특허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특허권이라는 싸움의 내용이 특허권이니까 2심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화시켰다가 핵심 요지고, 이론적인 설명은 그것에 대해서 판례들이, 그러니까 실제 사건에서 놓친 거예요. 자꾸 2017년 바뀌었는데 그냥 만연히 놓쳐가지고 17, 18, 19 뭐 요 무렵에 그런 게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딱 그거 이제 니들이 하는 게 아니야, 특허법원이 2심을 하는 거야 라고 했던 사건이 몇 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죠?